헌법 10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걸음수. 존엄과 가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자기 결정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의사결정권을 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주는 게 국가와 사회의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제한이 없도록이요. 버드리.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하고 보편적인 윤리로서의 인간의 존엄, 인권을 언급했어요. 이는 시대, 문화, 국가를 벗어나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불가침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도 인간으로 존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에 대해 잘 알고 타인이나 조직, 국가로부터 이를 침해받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민경.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이 조항에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 있고 이에 대한 권리 요구는 시민 개개인이 할 수 있어요.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야 하고 사고가 나면 경찰차가 출동해야 합니다. 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려 일을 하고 시청이나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보장 같은 권리를 위해 일합니다. 그런 의무가 국가에 있는데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이 출동해서 해야 할 일은 헌법 10조에 의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면 인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해양수산부나 국토부는 대규모 선박이 운항할 때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문제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집에 가는 길에 서 있는 가로등이 고장나 있어서 경찰에 순찰을 좀 더 요청하고 구청에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경찰과 구청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 누구도 하필 그날 그 길을 왜 갔냐고 비난할 수 없어요. 배짱이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하라. 10조의 첫 문장은 내게 자기 반성과 위안을 느끼게 했다. 나는 타인의 존엄과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존엄과 가치를 얼마나 존중받으며 살아왔을까.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예술가를 꿈꾸는 아이였고 도화지 앞에 앉아 골몰하는 내 모습에 가족들은 무심했다. 가족의 무심은 내가 커갈수록 이상한 간섭으로 바뀌었는데 그림 그리기는 대학 진학에 있어 쓸데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나를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속 배짱이 보듯 대했다. 본의 아니게 나는 배짱이의 삶을 택했고 나는 나름 행복했지만 존중받지는 못했다. 그런 나의 과거를 반추하며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이 사회에서는 일하는 개미만 가치 있는 존재인가? 배짱이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하고 있는가? 무의식 중에 가치 있는 노동과 가치 없는 노동, 돈이 되는 것과 돈이 되지 않는 것, 유익한 삶과 무익한 삶이라는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우리 헌법에는 만인의 행복 추구권이 있다.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행복도 인정하는 문화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 또는 사회 시스템이
만인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운영하는. 하지만 국가 또는 사회 시스템이 만인과의 존엄과 가치를 전제로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지만 국공립대학에서는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학과를 통합해버리고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술인에 대한 처우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의 시대,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많은 직업을 AI가 대체하면서 필연적으로 배짱이들이 다수가 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시스템을 구성하는 관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개미와 배짱이 모두가 존엄과 가치를 높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는 배짱이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하라. 작가 바틀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재능, 경력으로 인한 역량 이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계가 대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택해야 할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고 대부분의 직업의 소득 수준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취업 준비 기간도 길고 갭이어라고 하나요? 그런 텀들, 직업을 이직하면서 또 생기는 텀, 직업을 구하기 위해 생기는 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간들도 길어지고 막상 직업을 구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의 경제적인 보상, 심리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싶은데요. 경제적인 부분이 꼭 존엄성과 직접 1차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과연 존재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그런 이 책에서 말하는 당신의 존엄성은 지켜지고 있냐는 질문에서 그런 게 떠오릅니다. 우리는 어떤 데서 우리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바틀비님처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타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상처가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앞으로 해나가면서 마련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참 이 일을 중요시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경제력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 좀 타격을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기 10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데, 과연 국가는 개인이 기본적인 인권을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할까? 물론 생명,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어디까지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고 보장할 의무를 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항 뒤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존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헌법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이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걸 기억하며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